오늘 저하고 지금 할 강의 내용이 뭐냐면 디스크라는 건데, 디스크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디스크 처음이다. 처음이세요?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이제 그런 거 비슷한데, 점 보는 데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가 보시죠.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들으면 점 안 보러 가도 돼요. 솔직하게 들어봐야 뭐 점 보러 가본 사람 많이 있으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소리를 한번 내가 강의 동영상 하나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불 꺼져요? 여기 불 꺼주세요. 아바타 보신 분 어땠어요? 어땠어요? 보시고 난 소감이 어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재밌었죠? 이걸 만든 사람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왜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냐면, 이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이 사람이 처음에 인생을 바뀌게 만든 게 뭐냐면 1977년도 스타워즈를 보고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 만든 게 조지 루카스 감독이 만든 건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그 전까지는 트럭 운전사였어요. 트럭 운전사. 근데 이 스타워즈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나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영화에 뛰어들어와서 모든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도명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만든 게 터미네이터, 1984년도 터미네이터를 만들었어요. 보신 분? 보셨죠? 그냥 즐기차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 강의는 히로뽕 강의밖에 안 돼요. 딱 지나서 5분만 딱 지나가면 5%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고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그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강의 10분이 지나서부터 그때부터 망각이 들어가요. 에빙하우스가 그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하고 해주면 그것이 내게 돼요. 자, 이 터미네이터를 만났는데 그 전에 하나 만든 그 실험 작품전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이 사람 처음에 이 아놀드 슈와르츠네거라는 사람은 아는 사람, 그 전에 뭘 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 네? 대표적인 게 코난이에요. 코난 영화 보셨어요? 코난 영화 보면 좀 어리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미스터 유니버스 갖다 몇 년 계속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좋아갖고 코난 영화에서 사극이죠. 옛날 같은 그리스 신화 같은 거기서 나오는 그런 걸 했어요. 우통 벗고 몸만 좋으니까. 그 전까지는 별 볼일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나오게 된 건 2류였어요. 배우 자체가 2류였어. 근데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1류가 된 거예요. 그 다음 2탄, 3탄, 4탄까지 전부 다 히트가 져갖고, 악역이 그 다음 편에 주인공이 나온다는 건 전대미문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런 걸 만들어낸 게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조지 루카스 감독. 제임스 카메론 감독.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아까도 나왔죠. 이 아바타에 나왔죠. 시고니 유버.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도 에어리언 1을 했는데 이 사람도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에어리언 1에도 워킹 우먼이 갖고선 그 조연급 2류 배우였는데 에어리언 2가 되면서 많은 저전사가 돼버렸어요. 2류가 1류가 된 거죠. 특히 이 터미네이터는 어떤 거냐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 터미네이터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시나리오 감독하는 조건에서 딱 시나리오 모든 걸 넘기면서 감독하는 조건 딱 1달러에 모든 걸 넘겼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자신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 그래서 아까 제가 카메라 아바타를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음 세 번째, 1997년도에 뭐냐면 타이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보신 분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타이탄이 좀 불면의 영화죠. 이건 뭐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사람 보셨죠? 그 전까지 아역 배우 나와갖고 사실 별 볼일 없던 조연급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어떻게 됐느냐? 타이타닉에서 완전 스타가 돼버립니다. 여기 1화가 뭐냐면 타이타닉을 만들 때 1억 불이 들었대요. 제작비가 원래 2억 불이 들었는데 1억 불 들어갖고 더 이상 예산이 없어갖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그 20세기 폭사에다가 모든 걸 다 넘겼어. 모든 이권이고 모든 걸 다 넘기고 타이타닉을 만들기만 해달라. 그래서 해갖고 들은 게 2억 불인데 이익금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19억 불. 그러니까 대박 친 거죠. 19배, 20배 정도를 이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2류가 1류가 됩니다. 자, 터미네이터 4 크리스찬 베일 나오는 거 보신 사람? 요새 OCN에서 하죠. 네? 케이블 TV에서. 이 크리스찬 베일 나온 터미네이터 4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나온 거 혹시 아세요? 샘 워싱턴이라는 사람 나온 걸 보셨어요? 못 보셨죠? 자, 볼까요? 이 사람이 샘 워싱턴이에요. 근데 아바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터미네이터 4에서 조연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인식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완전히 스타가 된 거예요. 2류가 1류가 된 거예요. 자, 타이탄인 거 보셨어요? 타이탄? 타이탄 주인공이 샘 워싱턴이에요. 바로 이 사람. 자, 제 이름은 신광현입니다. 이게 보면 또 하나 제 이름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하도 사고를 쳐갖고 제 이름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냐? 보셨죠? 한번 이게 보세요. 쭉 여기 뭐예요? 예. 그 다음에 다 딱 해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도 사고를 쳐갖고 꼴통짓을 해갖고 귀신이 밑에서 나타났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지운이라는 호를 지어줬어요. 이게 뭐냐면 메룬자에다가 뜻지자다 메룬자인데 뜻을 달고 닦으라는 얘기예요.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호를 나한테 져준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가 조금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뜻을 갈고 닦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류가 될 수 있고 이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 귀신이 밑에서 나타난 사람은 아니에요. 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아 코칭 연맹 정회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광고회사 전무로 있고요. 국제 코치 연맹 지금 그 프로 코치라고 PCC라고 보통 ACC, PCC, MCC가 있는데 우리나라 MCC가 딱 한 명 있어요. PCC는 한 11명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국제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코치 국제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원대학교 지금 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 지금 라이프 코치 양성과정 교수로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서울 사회복지대학교 어나더 라이프 코칭 과정 지금 주임 교수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자격증은 치유상담 세미나를 수료를 했고요. 잘 안 보이죠? 성폭력 상담원 수료를 했고 심리상담사 1급, 이수치료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 2급을 갖고 있어요. 요새 시대가 뭐라 그러죠? 스펙 시대라고 해요. 스펙 시대라고. 유식하게 얘기해야 돼요. 스펙 시대라고. 스펙을 많이 갖고 있어도 좋아요. 근데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스토리예요. 내가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는지 상대편한테 갈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스펙은 별거 없어요. 나중에 금방 탄로가 나요. 어떤 수준이 되는지. 자,
이게 PCC 자격증입니다. 엄청나게 이게 센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코칭이라는 걸 배우시면 여러분 PCC라는 게 무지하게 크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Another Life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문을 나가면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걸 갖고 있으면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달리할 때 그때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똑같은 걸 갖다 그냥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똑같은 생각만 하고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는데 왜 이걸 하시겠어요? 또 다른 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정말 또 다른 삶에 내 안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나 죄송하지만 나 벗으면 안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나 너무 더워. 자, 우리가 1초에 몇 개 정도의 우리 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보면 핸드폰을 갖다 휴대폰에 보면 80비트가 필요하거든요. 문자 보낼 때. 근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몇 비트라고 생각하세요? 얼마큼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랬죠? 우리 김소영 코치님. 몇 비트가 들어올 것 같아? 그거 보지 말고 공부하러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자, 얼마큼 정보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얼마큼? 대충 아시는 분? 이 정도 들어와요. 1100만 비트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건 40비트밖에 인식을 못해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어요. 내가 낯설다 티모시 스니까 쓴 책을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자, 그 다음에 또 뭘까? 우리는 하루에 몇 개 정도의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6만에서 6만 5천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생각에 지쳐갖고 우리는 우리를 생각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조용히 있을 때, 그때 다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곤투 선수가 어떻게 곤투를 해요? 남자분, 곤투 선수 어떻게 곤투를 해요? 폼 잡아봐 한번. 빨리. 교수가 딱 하면 빨리빨리 해야지. 자, 해봐요. 곤투 선수 이렇게. 자, 이거죠? 여러분도 지금 앉아있는 폼이 어떠냐면 이게 수그리고 있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수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싸우는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세는. 근데 3분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하루 쉬죠. 1분 쉬죠. 1분 쉴 때 어떻게 하세요? 딱 허리를 굽하게 쓰죠. 이게 바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허리를 폈을 때 그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무슨 생각이냐면 6만 5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생각을 해야지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인간은 평생에 얼마큼의 뇌를 쓴다고 생각하세요? 네? 10%. 대단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네? 30%. 이야, 그럼 천재야, 천재. 네? 그럼 천재라니까. 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이렇게 쓰고밖에 못 살아. 2만 문질밖에 쓰지 못해요. 놀랬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또 다른 문을 나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까 책에 책에 증거가 있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내가 이걸 강의했더니 대학 가서 강의를 했더니 그거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책 읽어봐. 그래서 내가 정말 책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연구해 본 결과에 나온 거예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면 NLP 배우신 분, 뉴로 랭귀스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신경적인 그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인데 거기에도 이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창조주에 도전하고 있는 거야. 뇌까지 뇌과학이라는 게 생기죠. 그 뇌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거기까지 들어갔다 내가 얼마큼 인간에 대해서 무궁무진한지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우리는 못 쓰고 죽는 거야. 자요. 나이 만큼 어디 있을까? 1999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한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능력은 무한한데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어떤 울타리 카테고리에 딱 갖춰놓고 나를 갖다 키우지를 못하고 있어. 그게 문제점이에요. 가장 문제는 나는 안 돼. 나는 생각들. 그런 생각이 나를 갖다 옥죄고 나를 갖다 묶어놓는 거예요. 자요.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앞에 앉는 게 잘못이야. 자, 읽어봐요. 사람에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자기가 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는 극히 일부는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죠? 보통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도 잘 안 그래. 친구나. 그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줘. 넌 이런 참 재능이 있구나. 그런 걸. 김연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버지는 잘 몰라. 근데 코치나 이런 사람이 보고서 참 능력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뀌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 봐요. 이게 뭐예요? 빙산이죠. 우리가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거예요. 요게 1이고 요게 2만. 근데 이게 뭐냐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상담심리 배우신 분 프로이드 배우셨죠? 프로이드 배우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게 무의식이라는 게 얼마큼 크냐? 그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만들어진 나야. MBTI하고 애니어그램 해본 사람, 들어본 사람, 아시는 분. 애니어그램이나 MBTI 해보셨죠? 뭐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MBTI. 다 해봤죠? 이거하고 이걸 들어보시면 본인이 한번 생각하시는 게 틀려질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어요. 되어지라고 한다. 그럼 설문할 때 우리 나중에 설문을 하겠지만 설문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 맨 처음에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고 내가 되어지고 싶은 나가 있는 이 가면이에요. 우리 페르소나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나예요. 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서 뭐 성철 스님, 법정 스님, 뭐 테레사 수녀, 간디 이런 사람이 이런 무의식의 세계가 큰 거죠. 이게 그게 무의식이 나를 아는 나, 무의식 속에서 나를 아는 나예요.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게 내가 모르는 나예요. 이거 그게 이만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 이게 자 인간의 지문이 같을 확률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확률이 있어요.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뭐. 수치가 왜냐면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말이에요. 수치를 얘기해 줘야지 정확히 알아. 그래서 나중에 가서라도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야, 너 얼마인 줄 알아? 무식한 것 같으냐고 딱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무기야. 다른 사람보다 이게 이렇게 책도 안 쓰고 있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거 있을 때 적어야 돼. 남자친구한테 가서 내 얼마큼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봐. 버벅거리잖아. 써야 돼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써야 돼 이렇게 써 빨리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1100만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할 때 정말 그런 메시지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640억 분지 1일. 그럼 이게 확률이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67억이거든요. 67억인데 640억 분지 1이라는 것 자체는 확률이 아예 없는 거야. 이 지문이 똑같은 확률이요. 그건 뭐냐? 인간은 모든 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틀리다라고 얘기하죠. 넌 잘못했어. 넌 틀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고양이 키우는 사람. 강아지 키우는 사람. 강아지 키우죠.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붙으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견원지간. 그지? 왼수지간. 그죠? 남편하고 저 아내처럼 왼수지간.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왼수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혹시? 혹시 여기 왼수의 정의가 뭔지? 자. 원수를 사랑하래. 그게 아니고 10년 동안 같이 살면 그 사람은 왼수래요. 10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은 그 사람은 왼수래요. 그러니까 왼수가 그 정의예요. 야,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문제가 뭐냐?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 볼까요? 꼬랑이를 들었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강아지가? 꼬리를 드는 거 보니까 나하고 사귀자고 하네 그러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딱 고양이가 뭐라냐면 내가 분명히 꼬리고 너한테 경고했잖아 그래서 패는 거야. 왜? 고양이는 꼬랑지를 올릴 때는 싸우자는 신호예요. 근데 강아지는 꼬리를 올리면 좋다는 신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언어가 틀린 거야. 이게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정죄를 할 때 뭐냐면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야. 넌 틀렸어. 항상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차이를 한번 봐요. 뭐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사진도 많이 찾아냈어, 그죠?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요.
예? 중요한 게 틀려. 여자 중요한 거하고 남자 중요한 게 틀려. 이 형광등이 많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자의 중요한 급하고 급소하고 여자의 중요한 급소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는 위험에 닥쳤을 때 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욕탕에서 불났을 때 남자들은 이렇게 가고 나가고 여자들은 이렇게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차이야. 결국 자기 급소라고 생각하는 게. 자, 남녀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건 결혼 안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결혼하신 분도 들어야 돼요. 자, 남자는 시각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좀 옷을 팍 이쁘게 입으면 돌아버려. 미니스커트 입으면 그냥 돌아버려. 그래서 남자들은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는 뭐냐면 청각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항상 사랑에 좋은 얘기를 해줄 때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뭐냐. 공간 인지 능력이 빨라요. 그래서 뭐 조감도 후진 주차를 잘하고 남자는 그래서 길 찾아가는데 잘 찾아가요. 지도 없더라도. 그리고 남자는 좁게 멀리 봐. 좁게 멀리. 그러니까 이게 그 장기간적,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보잖아요. 원시안적으로 그 항상 보는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는 밤 운전을 잘해. 근데 여자는 어떨 것 같아요? 언어 능력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워서 남자가 이길 확률은 거의 0%예요. 여자는 워낙 말을 잘해. 그 구조적으로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뇌가. 근데 언어 구사 능력이 남자의 4배가 발달돼 있어. 4배. 이것도 얘기를 해줘. 그냥 써. 이런 거 있으면 써. 4배가 발달돼 있어. 이거는 정말 그래서 이거 남자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4배, 그러니까 1대4하고 싸우는 거니까. 이서력이면 몰라도. 말더듬이는 여자한테는 없어요. 말더듬이가. 그리고 여아는 좌뇌, 말하기, 읽기, 외국어, 영어 능력이 남자보다 발달돼 있어요. 좌뇌가. 그 다음에 여자는 가깝게 그리고 넓게 봐.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고무신 꺾고 싶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에 빠르니까. 남자는 멀리 보지만 여자는 현실에 가깝기 때문에 고무신 깎고 싶는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저 아들을 두신 그 어머님들은 이런 거 이해하시고 여자가 고무신 꺾고 싶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자, 그리고 그 여자는 낮에 운전하기가 용이하고 밤에 운전을 잘 못해요, 여자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남편 되시는 분들은 밤에 운전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남자는 뭐냐면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 주면 목숨도 걸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 충성하죠. 거기다가 구조정되고 잘리면 그 발하고 아내한테 나단맞죠. 이런 게 뭐냐면 항상 인정해 주면 남자는 목숨을 걸어요.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 관심만 해줘. 여자는 옷이 바뀐 거,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뀐 거 그런 거에 관심 써주면 여자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런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사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는 게 뭐냐면 넌 틀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써야 돼요. 이제부터. 자, 결과에 집착해요. 그래서 남자는 결혼하고 나면 여자를 안 돌봐. 남자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과에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과정을 중시해요. 그래서 항상 연애할 때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선물 받고 이런 걸 무지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틀리다와 다르다.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디스크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디스크가 뭐냐면 나와 다른 스타일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일별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스타일별 리더십.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개인들의 행동 스타일을 인식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습득하고 실적인 행동 계획을 세운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행동 양식과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동기부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습득한다는 게 지금 디스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 그 MBTI도 마찬가지 그 대응 방법인데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 자체는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걸 이번에 가르쳐 드릴게요. 디스크는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도구이지 그 사람의 인성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디스크는 사람을 좋다, 나쁘다, 혹은 똑똑하다 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이건요. 자, 지피지기면 백성백승이고 우리 여기 한번 읽어봐. 여기, 이거. 어? 네. 그래, 여기 다시 한번 읽어. 크게. 그래. 자포자기면 100점 100배. 이건 정확해. 자, 봐요. 이렇게 늦게 오면 안 돼. 자, 봐요. 이 성격에 대한 거 혹시 아시는 분 아시죠? 보통 IQ, EQ 뭐 다 아시죠? 요새는 다중지능이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IQ가 뭐냐면 인텔리전트 쿼션트라고 얘기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네가 좋은 사람들을 갖다 보통 그 IQ 좋다고 얘기하죠. 근데 IQ는 잘 살고 부자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인정하는 사람, 인정 못하겠다는 사람, 관심이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3번에 전부 다. 자, 보세요. 왜냐하면 IQ는 그럼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공부 잘해야 돼요. 그죠? 요번에 어느 아주 유명하신 분이 말을 아주 개처럼 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5명을 빼놓고 다 그죠? 비하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신문 좀 봐, 신문 좀 뉴스 좀 보고. 그죠? 있었어요. 아세요? 모 국회의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뭐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하겠지만 그 국회의원도 상담심리 배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상담심리. 저 질문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들어봐요. 용감하게. 자 들어봐요. 상담 배우신 분 배우셨죠? 거기에 보면 그 나온 게 있죠. 첫 번째 뭐예요? 구강기. 그죠? 두 번째 뭐야? 항문기. 세 번째 남근기. 네 번째 잠복기. 5번째 성기기. 그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말을 막 했다. 그럼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디 고쳐인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같이 연관해 생각해 줘야 돼요. 하려면. 상담 심리를 배운 데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강기 고착은 흡연. 그죠? 뭐 깨물기 빨기하네. 그죠? 구강기라는 게. 그럼 뭐야? 말을 막 하거나 흡연하거나 본드 하거나 술 먹거나 이런 사람이 구강기 고착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을 폭언하고 그런 사람들. 구강기 고착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게 많아요. 그 사람이 왜 그랬냐? 구강기 고착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근기에 보면 오디퍼스 콤플렉스, 일렉트라 콤플렉스 보면 여자를 비하를 보면 뭔가가 여자에 뭐 있을 것 같다. 개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식으로만 담으면 안 돼. 이게 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있겠다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가 재밌어.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그렇게 재미없는 거야. 공부 얼마큼 재미없어요. 공부 잘했으면 여기 안 있어 전부 다. 정말에 나도 공부 안 했거든. 정말 공부 안 했어요. 공부하기가 싫었어. 죽어도. 근데 나이가 먹고 나니까 50이 넘어서 공부를 한 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그 전까지는 먹고 놀고 쓰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넘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귀신이 미쳐 나타날 정도. 그 정도는 놀았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 정말 해야겠다. 정말 필요해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자, EQ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정말. 감성이 풍부해지만 그 사람은 정말 출세할 수 있어요. 보통 부모들이 우리가 요새 애들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부모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요건 교수 팁입니다. 팁으로 가르쳐드릴게요. 팁이 아니고. 애들이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면 프로이드가 이럴 때 몇 세까지 땡 친다고 그랬어요. 자, 상담. 몇 세까지 딱 끝난다고 그랬어요. 응? 아니요. 남근기 쪽에서 끝나요. 3세에서부터 5세까지 해서 모든 게 끝나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냐, 부모들이 이때는 관심 없고 국민학교 들어가서부터 신경을 써요. 이때는 애들이 아무 소리 못하니까 할 거 다 해. 이때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책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똑똑한 엄마의 무식한 자녀 키우기. 그거 쓰려고 그래요. 정말. 근데 안 살 것 같아. 그래서 저 제목을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러냐면 이걸 생각한 게 뭐냐면 보육을 내가 배우면서 이걸 느낀 거예요. 정말 우리 엄마들이 무식하다.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여기에 얼마큼 중요하냐 보세요. 구강기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버드 대학 나오면 뭐해.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잘려버리는데. 그죠?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구강기 때나 그때 엄마 이거 찌찌빨 때 얼마큼 좋게 해줘야 되는지. 남근기 때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꽃이 만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밖에 야단쳐.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애들이 성격적으로 이상해져요. 꽃이 만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적 리비도에 그게. 그렇잖아요. 성적 에너지가 글로 갔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똥 잘못 쌌어. 얼마 깔끔 떤다고 이놈의 새끼가 거기다 때려 막 때리고 막 그러죠. 잘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들이. 근데 그걸 막 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데도.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건데도 여러분들 자체가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난 지금 다시 태어나서 키우면 정말 잘 키울 것 같아. 정말. 자, 넘어가고요. 자, AQ가 뭐예요? 이게 역경지대, 어드버시티 쿼션트라고 하는데 역경이 오면 견디는 능력이에요. 이게 이 AQ가. 근데 이게 뭐냐면 도망가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자, 늦게 온 사람. 김영만 씨. 자, 어떻게 돼? 때나 맞춰봐. 자. 5대 3대 2죠. 5대 3대 2. 3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우리 어머니. 어떻게? 7대. 2대. 1? 네? 틀렸어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참 우스운 게 뭐냐면 1.5대 7대 1.5예요. 우습죠. 그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도망가는 사람 적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옛날에 어떤 상황, EBS 이런 거에 나온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쓰러졌어. 근데 안 보고 그냥 다 가버렸어. 결국 그 사람 죽었어. 그 뉴스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야. 이거 한 사람 있죠? 극복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요. 15%밖에 없어요. 15%밖에 없어. 15%에서도 2분의 1은 7.5%는 극복하고 7.5%는 야, 일로 와. 너도 같이 가. 끌고 같이 가. 이게 리더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틀어야겠다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자, 분재가 이거 왜 뭔지 아세요? 분재? 분재 어떻게 만들면 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게 뭐 있어? 그럼. 솔직히 해봐. 지금 과제도 없고 이것도 없고 교재도 없고 연필도 안 꺼내놓고 있고 얼마큼 똑똑해. 자, 빨리 가서 달라고. 빨리. 자, 이게 뭐냐면 말이야. 분재는요. 이게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 분재는요. 뿌리를 엮어놔요. 못 크게. 그게 뭐냐. 우리 부모가 지금 자녀들한테 한 거하고 똑같이 해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부모가 정말 자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는 안 돼. 너는 네가 뭘 그걸 할 줄 안다고 생각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분재라고 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코끼리가 왜 이 등치 큰 게 왜 이런 쇠사슬에 묶여 있을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 네. 늦게 온 우리 친구. 자, 변혜인 씨. 왜 이렇게 저렇게 될 것 같아? 아니, 왜 저렇게 등치가 컸는데도 이걸 치면 도망갈 수 있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이게요. 어렸을 적에 힘이 없을 때 묶어놨더니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커서도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2만 본지 1인데 19,999가 어디 있는지 그 엄마 뱃속에 있어. 엄마 뇌 속에 들어가 있어. 애는 없어. 애는 1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나이 드신 분은 장악하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정말 애들 잘 가르쳐야 돼요. 저는요 이걸 가르치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2세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 고이노보리라고 그래요. 일본의 우리가 연 같은 건 고이노보리라고 그러는데 고이인데 이 고이라는 물고기는 어항이 되면 7cm에서 8cm밖에 크질 않아요. 근데 연못에 두면 몇 cm가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커져요. 15에서 20cm로. 근데 강에다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m까지 가요. 이건 뭐냐? 내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애들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한 게 뭐냐면 디스크라는 강의 자체가 이게 틀리다 맞다가 아니에요.
다르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나 나나 여러 사람들이 자원은 무지무지 풍부하다는 걸 알아있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갈 때 그것만 알고 가시면 다른 거 없어요. 난 이 강의 만족한 거예요. 자, 역기교육 아까 얘기했죠. 이거 얼마? 5. 이거 1.5. 자, 볼까요? 이거 뭐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지금 벼락 떨어지고 막 그랬죠. 이건 뭐예요? 이걸 왜 그러냐면요. 비가 오고 막 벼락이 치더라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맑죠. 여러분들 걔가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봐요. 요게 현실이에요. 요게 현실인데 요게 비전이에요. 내가 비전을 현실 밑에 여기다 두느냐, 그 다음에 비전을 요 위에다 두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보면 도망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거야. 비전이. 항상 괴로워. 너무 힘든 거야. 보니까 앞에 개돈 내야지, 뭐 부금 내야지, 뭐 전부 다 힘든 거야. 근데 내가 비전이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잘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으면 힘들어지지 않아. 이게 바로 이게 여러분이 크게 보고 넓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강하게 트레이닝 되라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봄 느끼잖아요. 그죠? 내가 비 오고 그러더라도 올라가고 나면 정말 햇빛은 반짝,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보면 아까워. 나 솔직히 말해서. 이 앞에 거 엑기스를 못 드는 거 보면. 그죠? 자, 봐요. PQ는 뭐예요? 인성지수. 퍼스널리티 쿼션트인데 이건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거가 인성지수를 갖다 가르쳐주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내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의사통하면서 팀워크를 쌓는 능력이에요. 이게요. 자, 보면 인성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내 성격이 어떤지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죠? 지피식이면 100점 100점. 자, 원래 100점 불패예요. 그게. 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100점 100점으로.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의 스타일을 맞춰야 한다. 팀워크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쫓겨나는 사람의 80%가 PQ가 낮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PQ가 거의 85%가 다 쫓겨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어.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안 좋아. 그 사람 다 잘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뭐를 찾았냐면 자, 실력이 좋고 나쁘고 대인관계 좋고 나쁘고 제일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체크해야죠. 요거하고도 요거 하나씩. A한 B한 다 체크를 해야지. 어떤 거예요? B. 네? 아니 B에도 여기 1이 있고 또 여기 2 있잖아. 정말. 자, 실력이 뭐 아니 실력이 아니 제일 잘린 사람은 실력이 나쁘고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이 잘리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실력은 좋은데 나쁜 사람. 또 누구나 다 위에 있잖아. 여기 위에. 늦게 와갖고선 괜히 또 그냥 안 척하려고 그래 정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력은 나쁘나 좋은 사람. 또 그다음에 오케이. 자, 근데 요게 왜 이렇다고 생각해요? 자,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 이게 맞다. 어떤 사람은 3번이고 이게 2번이다. 이거는 사람 어떤 사람? 자, 요거 3번이고 2번이 틀렸다. 실력이 없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2번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대인관계가 이게 2번이 된다. 대인관계 저 실력이 없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2번이다. 두 번째 잘라야 된다. 네, 아니요. 세 번째 잘라야 된다. 대인관계는 실력은 대인관계는 나쁜 사람은 실력은 좋은데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 나쁜 그 사람이 두 번째. 네. 실력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아니 대인관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맞다. 네. 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관심 없다. 손 한번 들어보고 너나 잘해라 한 사람. 자, 이게 맞아요.
실력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IQ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럼 왜 손 들으려고 그래? 헷갈리게. 스카이 나온 사람. 없죠? 나도 스카이 안 나왔어. 근데 이렇게 강의 서요. 어? 어디다 오셨어요? 난 좋은 데 나왔어요. 나 좋은 데 나왔어요. 나 홍대미대 나왔어요.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 디자인을 하다가 난 사람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바뀌었어요. 나 이게 너무너무 좋아. 난 LG전자에 있었거든요. LG전자 디자인 실장도 했고 다 해봤어요. 사업도 여러 번 해봤는데 난 정말 사람들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좋아. 나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실력은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자녀들한테 너무 뭐라고 막 그러지 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이 학벌이 별 볼일 없는 시대가 와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그 산업사회에 마찬가지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산업사회는 뭐냐? 줄 세우고 그 다음에 주입식. 그죠? 이게 산업사회의 우리가 저런 얘기하죠. 알빈 토필러가 얘기하죠. 제3의 물결. 제2의 물결이 이거예요. 제3의 물결은 뭐냐? 정보화 사회거든요. 정보화 사회는 이런 게 없어요. 자기 개성만 있고 자기가 스타일만 하면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옛날에 하버드 대학 논문을 보려고 그런 말이에요.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비행기 타고 갔고 비자 내고 비행기 타고 가고선 해야 돼. 그러면 몇 걸리면 한 달 정도 걸렸어. 근데 요새는 어떻게 돼요? 그 논문 자체가 한 달이면 볼 수가 있어, 우리가. 그 정도 되는 세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가 없어. 스카이 안 나올 바에는 인터넷만 뒤지면 다 나와. 그러니까 실력 있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전에 갖고 있는 직업하고 지금 직업하고 천차만별. 없는 직업이 너무 많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 애들이 정말 19,990거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긍정적으로 항상 해있고 지원해주고. 자, 그 다음에 NQ, 네트워크 시스템, 공전지수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동기분이잖아요. 같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까지 네트워킹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AQ, NQ, PQ, 네트워크 시스템, 쿼션트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쪽에서. 자, 보시고. 자,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통점이 있어. 여기 답 있잖아요. 답 여기. 정말 여기 써 있는데 그걸 갖다 해답을 가르쳐서 몰라. 자, 이게 문제점이에요. 인간관계야. 인간관계 문제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상대를 대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디스크란 이 학문은 뭐냐면요. 그 히포크라테스가 BC 460년경에 처음으로 사람의 체질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담즙질 아시죠? 담즙질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다혈질, 그 다음에 그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런 걸 얘기했어요. 써드릴까?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이게 뭐냐면 정말 입에서 그런 게 나타난 거예요. 검은 그런 액체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점액질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좀 침이 끈끈해. 그래서 점액질이라고 얘기했고, 우울질은 항상 우울, 멜랑콜리해 이 사람은. 그리고 다혈질은 정말 크리스찬 있는 사람. 그 사도 바울이 이 다혈질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 형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I형이에요. 이런 사람. 그래서 이 460년이 나온 우리나라 사상체제라고 똑같아요. 이게 사상체제를 히포크라테스가 460년에 만들었고 우리 사상체를 만들었고 그거를 정리한 것이 1920년대 콜롬비아 대학의 윌리엄 마스턴 교수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갖고 지구상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특별히 강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가지 이상의 유형이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도 한다. 성격 유형은 좋거나 나쁨이 없으며 다를 뿐이다. 그래서 장점을 최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 자, 설문지 좀 걸려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 MBTI와 애니어그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적는 거예요. 적는데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점수 보면 4, 3, 1, 2, 1이죠. 1, 2, 3, 4가 돼. 요게 합이 10이어야 돼. 10점. 그래서 요거 합점은 150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4, 4 똑같이 쓰고 뭐 이렇게 3 쓰고 이런 사람 쓰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니까 항상 쓰는 게 뭐냐면 4, 3, 2, 1. 합계가 이쪽 가로 합계가 10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로 합, 밑에는 합은 얼마야 되냐면 총점에 150점이 돼야 돼요. 이게 합계가. 이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이게 전부 다 합이 150점이 돼야 돼요. 150점. 이게.